안녕하세요. 수원의안과 김기영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린이의 주요 눈 질환 중 굴절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시란 양쪽 눈이 같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한쪽 눈이 안으로 모이거나 바깥으로 돌아가거나 위 또는 아래로 돌아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안쪽으로 모이는 경우는 내사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경우를 외사시, 위아래로 돌아가면 수직사시라고 합니다. 사시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눈은 신생아 때는 눈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서 사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조운동이 완성되는 생후 6개월이 지나서도 눈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거나 한쪽 눈이 다른 곳을 보는 것 같다거나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사시를 의심하고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시가 생기면 시력과 시기능이 급격하게 손상을 받거나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약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는 눈이 안으로 몰리는 내사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동양에는 눈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외사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항상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눈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간헐외사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사시 중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간헐외사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시사하듯이 간헐외사시는 증상이 때때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때때로의 시기는 아이가 피곤하거나 멍 때리고 있거나 자다 깼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긴장하거나 흥분하는 상태일 때 발현이 됩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밝은 곳에 가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눈이 부셔합니다. 즉 어두운 방에 있다가 갑자기 불을 켜는 경우에 또는 낮에도 그늘진 곳에 있다가 햇빛이 있는 곳처럼 밝은 곳으로 나가면 눈을 찡그리거나 한쪽 눈을 감거나 하는 눈이 부신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간헐외사시의 원인은 여러 가지 학설은 많지만 아직까지 뚜렷이 밝혀진 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외사시가 있다면 자제분이나 다른 친척들에게 사시검사를 권유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는데 눈을 마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다른 곳을 보는 느낌이 난다면 간헐외사시를 의심해서 안과 검진을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간헐외사시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먼저 굴절 이상을 안경을 처방해서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안경을 끼운 것만으로도 사시 각도가 줄어드는 아이들이 있고 사시가 있고 굴절 이상이 있는데 안경을 끼워주지 않아서 사시가 나빠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시가 있으면서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안경을 끼워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림치료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가림치료는 돌아가지 않는 쪽 눈을 가려서 돌아간 눈을 똑바로 오게 해서 강제로 쓰게 하는 치료입니다. 가림치료의 목적은 사시의 각도와 빈도를 줄여줌으로써 수술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설사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연기할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간헐외사시가 발견되었다고 모두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의 적응증은 사시의 각도와 빈도가 너무 커졌다거나 아니면 때때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돌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거나 시력이나 시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받는다고 판단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대개 전신마취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간헐외사시 보호자들이
수술을 꼭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해주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오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간헐외사시는 발생하였다고 시력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헐외사시가 너무 나쁘다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수술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조금 더 성장해서 수술을 해줘도 됩니다. 즉 수술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사시수술을 만 10세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시가 심하지 않은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외사시는 수술 후 재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20에서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 번의 검사로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충분히 검사하고 수술에 적응증이 되면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발이 두렵다고 사시가 심한 아이인데 수술을 미루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외사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헐외사시로 진단을 받으면 환자 보호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조바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간헐외사시는 때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력이나 시기능이 바로 손상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밀한 안과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의안과 김비영 원장이었습니다.